자, 오늘은 좀 복잡한 얘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게 있어요. 야, 우리 2030년부터 공항 주변 고도 제한 규정을 좀 바꿀 거야. 지금까지는 좀 빡빡하게 규정 만들어서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을 해왔는데 항공운항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좀 덜해진 것 같아.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하기로 했어. 뭐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고도 제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공항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고도 제한 때문에 지역 발전이 안 된다면서 공항 이전하라는 요구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ICAO가 이걸 발표하고 나서 서울이랑 수도권 몇 군데에서 안 된다라고 발끈하고 나선 곳이 있습니다. 아니, 규제가 완화된다는데 왜 싫어하는 거지 싶은데 좀 찾아보니까 그럴 이유가 조금 있긴 하네요. 오늘은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익스플레인은 김포공항 고도 제한 규정입니다. 자, 일단 지금 고도 제한 규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모두 김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김포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상 인천공항 같은 대형 공항은 다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일단 활주로로 비행기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비워줘야 하니까 공항 활주로 끝단부터 3km까지는 2%의 기울기로, 그리고 그 뒤로는 2.5%의 기울기로 15km 거리까지 고도 제한이 설정이 됩니다. 김포공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공항이 통상 비행기가 3도 각도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규제는 굉장히 고도 마진을 많이 남겨둔 채로 항공기 접근 경로를 두고 있는 거긴 한 거예요. 그리고 공항 옆으로도 고도 제한이 들어가는데 일단 반경 4km까지는 지표면에서 45m보다 높은 건물을 못 지어요. 이거를 수평 표면 이너 호리젠털 서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km부터 또 1.1km까지는 거리에 따라 5% 경사도를 적용받습니다. 여기는 원뿔, 그러니까 원추 표면, 코니컬 슬로프라고 불러요. 요게 지금까지의 규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 규정을 ICAO가 바꾸면서 세분화를 좀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아까 그 4km랑 추가 1.1km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를 이름부터 싹 다 바꿔버려서 OFS, OES 이런 식으로 다 바꿉니다. 자, 일단 OFS는 Obstacle Free Surface예요. 왜 우리 그 슈거 프리 하면 무설탕이고 스모크 프리 그러면 이제 금연구역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애물 금지, 무장애물 구역,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 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는 무장애물 표면, 요즘은 금지 표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OES는 뭐냐면 Obstacle Evaluation Surface, 장애물 평가 표면이라고 불러요. ICAO에서 쉽게 말하면 야, 지금까지는 너무 획일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규제를 해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하는 규제안을 줄 테니까 너희 국가 항공안전 책임지는 데서 기준을 잘 만들어서 심사 잘 해서 고도 제한 규정을 너희가 한번 알아서 만들어봐. 이렇게 재량권을 일부 준 겁니다. 사실 이거에 관한 내용들만 문서로 한 100페이지가 넘는 내용들이 있어서 핵심만 좀 추려봤습니다. 우선 OFS는 거의 대부분 항공기 접근 경로에 대한 내용이라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납득이 가능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크게 보면 우선은 15km에 달했던 접근 경로 고도 규제 구역을 OFS 기준으로 보면 혁신적으로 좀 줄여서 4,560m까지 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 맥락으로 보면은 4,560m보다는 훨씬 넓어요. 결국은 이게 바로 OES까지 합치면 총 12.6km까지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접근 경로가 아니고 그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아까 현재까지의 고도 제한 구역 4km 더하기 1.1km 요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구역을 ICAO에서는 니들이 직접 평가해라고 확 풀어줘 버린 거죠. 근데 그러면서 ICAO가 추천한 고도 규제안이 어떻게 되냐면 공항 반경 3.35km까지는 45m 제한, 그리고 그 뒤로 2km 뒤까지는 60m 제한, 그리고 또 그 뒤로 5.4km 뒤까지는 90m 정도로 적용하는 걸 우리가 제한을 먼저 할게 라고 리커멘데이션을 내놔요. 자, 보세요. 총 10.75km가 됩니다. 기존 공항 반경 5.1km 정도만 대상이던 고도 제한 구역이 이 OES 평가 표면 구역을 적용하면 총 10.75km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먼저 난리가 난 곳이 서울 양천구입니다. 양천구에는 그 잘 사는 동네 목동이 있고, 이 목동 굉장히 넓은 지역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라는 광활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한 1985년부터 순서대로 지어진 아파트고, 총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392개 동 26,000세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대단지거든요. 이거를 싹 갈아엎는 재건축이 지금 논의 중이에요, 목동에서. 자, 몇 단지냐에 따라 다르지만 목동 재건축은 이 26,000여 세대를 거의 2배인 53,000세대까지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의 세대수를 2배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아파트를 위로 더 쌓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고도가 200m를 넘는 초고층 아파트로 기획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왜 가능했냐? 김포공항 맨 끝에다가 점을 찍고 5.1km 반경을 돌려봐도 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부지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이게 참고로 강북으로는 5.1km면 김포공항 넘어서 한강 북쪽 한강시민공원 근처에 살짝 걸치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리가 10km 이상으로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냐? 목동 당연히 전부 여기에 포함되죠. 동쪽으로는 영등포구, 대림, 구로구, 거의 신길역까지 아슬아슬하게 걸치고요. 강 건너 강북으로는 DMC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뿐히 포함되고, 증산역까지 이 구간에 포함이 들어갑니다. 북서쪽으로요. 기존의 검단, 아라동 아슬아슬하게 포함이 됐었는데, 이제는 김포 한강 신도시를 위협하는 면적이 전부 다 고도 제한 구역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게다가 만약에 이 규제가 실제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미 있는 건물들도 문제가 됩니다. 일단 목동에 이미 지어진 지 꽤 오래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하이페리온이라고 있어요. 요게 250m가 넘습니다. 합정에도 그 철강 업체 대기업인 세아그룹 본사 세아타워가 있는데 요게 180m 정도 된다고 해요. 김포 한강 신도시에도 뭐 금성 백조 메트로 타워 요 건물 높이가 찾아보니까 140m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까 우리 얘기할 때 반경 10km가 넘어가는 이 구역은 평가 표면 OES, 우리나라 항공안전당국, 국토교통부가 되겠죠? 여기서 평가를 해서 이 구역 고도 제한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논란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게 이 지역들에서 우려하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항공 관련 규제들이 거의 대부분 ICAO나 미국 연방항공청 FAA 같은 해외 유력기관의 규제들을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몇몇 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게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재개발 같은 걸 원하거나 준비하는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ICAO의 이번 권장안, 리커멘데이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좀 앞서는 거겠죠. 그래서 뭐 기사를 찾아보면 그 일부 지역 주민들은 야, 있던 건물 부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 2030년 전까지 재건축 먼저 시작해버리면 그걸 뒤엎으라고는 안 하지 않겠냐. 속행을 하자. 이런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너희가 평가해서 결정해 라고 자율권을 주면서 ICAO가 단서를 하나 달긴 했는데, 향후에 논란이 되거나 고무줄 고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각 항공안전당국에서는 명확한 심사 기준을 만든 다음에 그 기준에 맞게 평가해서 적용해라, 이런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심사 규정 자체를 만들기도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이 규제는 뭐 곧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2030년 11월 2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각 항공 당국은 ICAO에 시행 한 달 전인 2030년 10월 27일까지는 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보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사실 이 개편안은 10년 전 2015년부터 논의가 시작이 됐고, 원래는 내년에 발효하려고 했다가 적용 시점이 좀 늦춰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5년이면 강산도 한 절반 정도 바뀔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항공 당국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지자체에서도 어떻게든 좀 묘수를 짜내서 안전에 해가 없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손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개선안에는 그 고도 제한뿐만 아니라 공항 시설에 관한 변경 규정도 다수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공부 좀 열심히 해와서 이런 내용들도 향후에 좀 다뤄볼게요. 자, 지금까지 총괄의 권기범, 제작의 김윤서, 김수현, 기획과 진행의 저는 이원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